어? 저거 뭐야? 알파. 해상의 미확인 함선이 독도로 접근 중. 이상. 확인. 유효 사거리에 접근하면 재보고할 것. 이상. 미확인 함선은 일본 순시선으로 파악되며 유효 사거리에 도달했다. 이상. 이것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전대원 사격 개시. 일본 놈들이 도망간다. 우리가 이겼다. (1952년) 당시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해양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도 위에 있는 바다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 바다로 하겠습니다. 이 선은 평화선입니다. 이 선은 이승만 라인 또는 평화선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선에 불만을 가진 한 곳이 있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일본이었습니다. 이유는 독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해바다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평화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평화선이 선포된 후 울릉도의 어민들이 독도로 어업 활동을 하러 갔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님들, 독도에 저거 못 보던 긴데 저거 뭡니까? 저거 뭐야? 우리 가까이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도근현 은기군 오개촌 죽도. 일본 정부가 독도에 몰래와 설치하고 간 푯말이었습니다. 이게 뭐고? 일본 놈들 지시가. 이건 또 뭔데? 주의! 일본 국민 및 정당한 수속을 거친 외국인 이외에는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영해 내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함. 지랄 쌈 싸먹고 있네. 그뿐만 아니라 무장한 일본 순시선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던 어민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일본에서 설치한 푯말을 바로 떼버렸지만 며칠 뒤 독도로 가면 똑같은 푯말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민 한 명이 울릉경찰서로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이 바로 홍순칠 대장입니다. 하지만 1952년 당시에는 6.25 전쟁으로 우리 정부에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홍순칠 대장은 안 되겠다. 나라도 독도를 지켜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없던 홍순칠 대장은 울릉도 어민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민토입니다. 화적 같은 일본 놈들이 독도를 침범하는 것을 어찌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땅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밭을 우리가 지키는데 백의 종군하는 의병으로 동참합시다. 동지들, 독도로 가지 않으시렵니까? 독도는 원래 우리 거 아닙니까? 갑시다. 어디 건방지게 지그 땅이라 연병합니까? 맞다! 눈 뜨고 뺏길 수 없다 아이가. 그래, 가자. 전마들이 우리 고기 잡을 때도 연병하대. 홍순칠 대장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여한 18살 학생도 있었고 홍순칠 대장처럼 상위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참여자도 있었죠. 이렇게 1953년 33명의 독도 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지만 이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이동할 배도 없었습니다. 홍 대장은 경북 병사구 사령부와 경북 경찰국을 찾아갑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 군과 경찰에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로 독도 의용수비대를 결성했지만 무기가 없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독도를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군 측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무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경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무기와 지원품입니다. 홍 대장님, 상위 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몸조심해 주십시오. 전쟁 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원받은 무기만으로 부족했던 홍 대장은 미군으로 흘러나온 무기까지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개인 화기들과 기관총, 수류탄, 군경으로부터 지원받은 전투복까지 준비해서 다시 울릉도로 달려갔습니다. 단추도 달려있지 않고 마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전투복은 홍순칠 대장의 아내 박영희 여사님께서 직접 재봉틀로 다듬어 주셔서
대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대원들에게 전투복과 모자를 나눠주고 정신없이 독도를 지킬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늦은 밤에 대원들이 홍대장의 집 마당으로 모였습니다. 우선 저를 포함한 5명이 먼저 독도로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내일 독도로 오시는 것으로 하시죠. 밤 12시 독도 의용수비대 33명이 항구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선발대 5명이 건조된 지 10년 된 목선에 올라탔고 목선은 출발했습니다. 제가 함께 하자고 할 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무서웠지. 어쩌겠노. 나라가 전쟁 중이고 지원받을 병력이 없는데 내라도 지원해야 않겠나. 저도 이렇게 출발하니까 무섭기는 해요. 그래도 이때 아이모 언제 또 이렇게 싸워보겠습니까? 홍순칠 대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독도를 지킨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빛 한 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색 그림자 형태의 무언가가 보였는데요. 바로 독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독도에 도착한 홍대장은 가슴품에서 이것을 꺼냈는데요.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태극기를 개양대에 걸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독도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고 독도에 태극기가 처음 올라갔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목선은 다른 대원들을 태우기 위해 울릉도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원들이 지낼 수 있는 막사도 없었고 식량도 부족했던 것이죠. 대원들은 독도에 있는 미역과 해산물을 채집해서 운영자금을 벌었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독도 바위를 깎아 계단도 만들었으며 인부를 불러서 간이막사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등대도 만들어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독도에 독도 의용수비대가 한국의 영토임을 하나씩 알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계속 순시선을 보내 독도를 확인하고 갔었는데요. 홍대장은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울릉도의 서예가가 독도로 가서 글씨를 쓰고 대원들이 그대로 홈을 파서 새긴 한국령. 이 세 글자는 지금까지도 상징처럼 독도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안개가 자욱했던 새벽, 저 멀리서 일본의 순시선이 보였습니다. 비상! 전 대원 각자 위치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은 각자 맡은 자리로 가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 절대 발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호를 주면 바로 사격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대원들은 홍대장의 사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안개가 사라지고 홍대장이 명령 내리려고 했을 때 홍대장과 대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안개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일본은 계속 독도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일본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즈가루호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독도로 향하던 중 한국인 30명 이상의 어부가 독도에 상륙하여 근접 수역에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더욱이 이전에 일본 정부가 설치한 국토 표지가 제거되고 대신 암석 계단 정면에 백색으로 한국 문자와 한국 국기가 개양돼 있는 그림이 관측됐다. 일본은 독도에 세워둔 일본 영토 표식을 확인하러 독도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의용수비대원들의 존재도 일본에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독도로 떠난 대원들의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가족들은 홍대장의 아내인 박영희 여사에게 찾아가 소식을 물었지만 박영희 여사님께서도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4개월 만에 울릉도로 들어온 홍순칠 대장은 대원들의 집에 방문하여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의 임무는 독도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무는 독도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어부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일본 순시선이 우리 어민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1953년 7월 23일 새벽 5시 6.25 전쟁 휴전 4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장, 전마들 또 나타났대. 우얄꼬? 일본 순시선은 독도 200m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장, 방법이 없다.
우리가 가서 위협 사격해야 한다. 독도 의용수비대원 일부가 기관총과 개인 화기를 들고 목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순시선 앞으로 가서 위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작은 목선에서 순시선을 향해 총알 수백 발을 쏟아부었고 고작 기관총으로는 일본 순시선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되겠어. 순시선에 수류탄이라도 던져야 돼. 수류탄을 던지기 위해 독도 의용수비대의 작은 목선은 기관총을 계속 발사하며 일본 순시선으로 접근했습니다. 계속되는 총성에 겁먹은 일본 순시선은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1954년 5월 23일 오전 8시 일본의 순시선이 또 독도에 접근했습니다. 대장, 이번에 뭔가 심상치 않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무장 순시선 오키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독도로 상륙할 작정으로 접근한 것이죠. 독도 의용수비대에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달려오는 오키호. 대원 모두 유효 사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사격하지 마세요. 오키호는 계속해서 독도로 접근했고 홍 대장은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전 대원 사격 개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의 강한 위협 사격에 오키호는 그만 뱃머리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일본 놈들이 도망간다! 우리가 이겼다! 대원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지만 홍 대장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화력으로는 부족해. 만약 일본 놈들이 대포라도 쏘았더라면 우린 보나마나 패배했을 거야. 독도 의용수비대가 가지고 있던 무기로 일본의 무장 순시선을 상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순시선 오키호와 교전을 생각하며 홍 대장은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날이 밝자마자 방법을 찾기 위해 목선에 올라탄 홍순칠 대장. 형님, 독도를 부탁드립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리 어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원들 아무도 다치지 않게 잘 이끌어주세요. 저는 잠시 육지에 다녀오겠습니다. 댕겨 오이라. 우리 아무도 안 다치고 멀쩡히 있을라니까 걱정 말고. 육지로 간 홍순칠 대장은 경북 경찰국에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지금 독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함선과 몇 차례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용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함선을 물리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대장님, 경찰이 지원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의용수비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순칠 대장은 독도의 현재 상황을 경찰국에 알렸고 보다 강력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장님, 구했습니다. 이리로 오시죠. 경찰국장은 지원 무기를 찾아주었습니다. 직사포 한문과 81mm 박격포 한문을 구해온 경찰국에서는 홍순칠 대장에게 이것들을 전달했습니다. 대장님, 저희가 한 가지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가시죠. 이것밖에 지원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홍 대장은 지원받은 중화기를 가지고 다시 독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기를 지원받았지만 포탄이 없어. 어떻게 써야 할까? 경찰국에서 중화기를 받았지만 포탄이 없어서 포탄은 지원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독도에 도착한 홍 대장은 대원들과 중화기를 옮겼습니다. 대장님, 근데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그냥 장식용은 아닐 텐데. 대장, 이거 가는 자도 없다. 왜 쏘라는 기고? 경찰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중화기는 당장 사용할 수 없었고 이것을 가지고 대원들과 한참 논의 끝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막사짓던 목재 아직 남아있습니까? 이 목재들을 가지고 큰 목대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도 정상에 올려두고 상대를 속이는 거죠. 좋다. 그럼 좌우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자. 그래야 일본 놈들이 속지 않겠나?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은 나무로 목대포를 만들고 먹으로 검게 칠을 한 뒤에 동도 정상에 목대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곤 목대포를 위장막으로 가려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순시선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비상! 전 대원 각자 위치로. 대원들은 각자 맡은 위치로 들어가 홍대장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도 정상에 있던 목대포의 위장막을 걷어서 조준하는 신용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일본 순시선은 목대포가 순시선을 향해 발포하려는 줄 알고 도망갔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탐했고 우리의 독도 의용수비대는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 그들에게도 독도에서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보다 무서운 깔따기였습니다. 깔따기는 살을 찢어서 피를 마시는 모기과 해충인데요. 깔따기가 붙으면 모기와 같이 가려움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깔따기의 가려움증은 일반 모기의 50배 정도의 가려움증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배고픔입니다. 울릉도에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에게 오가는 목선이 한 척 있었지만 기상과 바다의 너울이 심하면 이마저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도 의용수비대들에게 보급품이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순칠 대장이 준비한 의용수비대 운영자금도 바닥을 드러내 모든 보급을 외상으로 구입해 독도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식수입니다. 식수를 구하기 위해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되는 증류수를 마시기도 했고 빗물을 받아 마시는 등 식수도 구하기 어려웠는데요. 서도에 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 뒤로 의용수비대원들은 동도에서 서도까지 170m가량을 헤엄쳐 건너가 식수를 받아오곤 했습니다. 보급이 없을 때는 그들에게 유일한 식수였습니다. 이게 말이 170m 헤엄치는 것이지 거센 파도와 빠른 조류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근무를 마친 대원들이 복귀를 하고 있었을 때 거센 풍랑과 짙은 안개 속에 길을 잃었고 엔진도 멈춰버렸습니다. 8시간이면 울릉도에 도착해야 할 배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울릉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수비대원들이 동해에서 표류된 지 3일째 되던 날 수비대원들을 태웠던 목선이 울릉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생존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를 이어주는 무전기가 설치되고 울릉경찰서에서 허학도 통신사를 파견 보내주었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허신도 대원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대장에게 한 통의 무전이 도착했습니다. 독도 하나, 독도로 위문단이 온다고 합니다. 경찰국장님이십니다. 며칠 후 경북경찰국장은 해경경비정을 타고 독도의 위문단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신문기자와 경찰악대가 경찰국장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독도를 우리나라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북경찰국장은 홍순칠 대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국장이 달려온 것입니다. 대장님, 지난번에 드리지 못한 포탄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친히 내려주셨습니다. 깜짝 선물을 본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은 모두 밝게 웃었습니다. 81mm 박격포 포탄 100발이었습니다. 곧이어 위문 행사가 시작되었고 대원들과 기자들, 경찰국장은 위문 행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홍순칠 대장은 표정이 굳었었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며 저 멀리 안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대원들이 표류된 것을 생각한 홍 대장은 위문 행사를 바로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만! 모두 바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홍순칠 대장에게 허학도 통신사가 달려왔습니다. 대장님, 2시간 뒤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모두를 배에 태워 보내려고 하던 그때 위문단을 챙겨 서둘러 내려오던 허학도 대원이 발을 헛디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의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홍순칠 대장을 포함한 독도 의용수비대원 모두가 허학도 통신사 시신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홍순칠 대장은 그때의 비명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을 어루만지고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리던 홍순칠 대장은 의용수비대 전용 목선에 시신을 태우고 용감한 허학도 대원이 울릉도로 갑니다. 라는 편말을 세워 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은 허학도대원의 죽음을 계속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순시선의 정찰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독도 수비대원의 망원경에 알 수 없는 함선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함선은 독도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그 함선 선수에서 대포의 포신이 보였습니다. 알파. 해상의 미확인 함선이 독도로 접근 중. 이상. 홍순칠 대장은 대원들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비상. 전 대원 각자 위치로. 대원들은 모두 각자 맡은 위치에서 경계작전을 실시했는데요. 그때 대원 모두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순시선이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동도 반대편 서도 쪽으로는 일본 순시선 오키호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정찰기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미확인 함선이 계속 독도로 접근 중. 반대편에도 미확인 함선이 접근 중. 이상. 미확인 함선이 독도로 계속 접근해오자 홍순칠 대장은 대원들에게 사격을 준비시켰습니다. 미확인 함선은 일본 순시선으로 파악되며 유효 사거리에 도달했다. 이상. 이것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전 대원 사격 개시. 대원들 중 6.25 전쟁에서 명사수로 활약한 특무상사 출신 서기종 대원이 81mm 박격포를 맡았는데요. 이 박격포에는 가늠자도 없었지만 워낙 베테랑이었던 서기종 대원은 일본 순시선을 감으로 발포하여 명중시켰습니다. 맞았다! 박격포탄을 맞은 일본 무장 순시선을 구조하기 위해 다른 순시선이 접근했지만 독도 의용수비대원의 격렬한 저지로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던 일본 순시선들은 퇴각해버렸지만 하늘에는 계속 일본 정찰기가 떠 있었습니다. 홍순칠 대장은 대원들을 피신시키고 정찰기를 향해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도망간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또 독도를 지켜낸 것입니다. 홍순칠 대장은 독도 의용수비대를 운영하며 전 재산을 모두 썼고 더 이상 운용하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홍 대장은 독도를 지켰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홍순칠 대장은 정부에게 독도를 정부 차원에서 지켜주길 요청했습니다. 계속되는 홍순칠 대장의 요청으로 정부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1956년 12월 30일에 경찰 독도 경비대를 창설해 독도 의용수비대와 교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원 20명은 경찰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를 이어나갔습니다. 홍순칠 대장은 자신이 구입한 무기와 막사 등을 모두 경찰 독도 경비대에 무상으로 인계해 주었고 홍순칠 대장의 임무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홍순칠 대장이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울릉도로 돌아왔을 때 울릉도의 많은 사람들이 홍순칠 대장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하기 싫어서 독도 가서 총 쏴대고 있었다지? 그렇다니까. 그냥 돈이나 벌지. 돈도 안 주는 독도엔 왜 갔는지 몰라. 한심해. 이후 홍순칠 대장은 해적으로 몰려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기도 했고 결국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홍순칠 대장은 1986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홍순칠 대장이 세상을 떠난 뒤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도에 보국훈장 3일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홍순칠 대장과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독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제사회에서 영토의 소유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실효지배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를 받고 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토가 맞습니다. 현재는 독도를 경북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에서 맡아 지켜주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 경찰관들은 독도 인근 해역의 어민보호와 관광객들의 맞이도 하고 있지만 선배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의 영토를 후손들에게 다시 전달해주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